사회적인 여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했던 내년 최저임금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인 2.9% 오르며 8,59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이 현실화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지금 지배적인 가운데 삭감 또는 이 최소 동결을 기대했던 경영계, 아쉽고 안타깝다는 입장과 함께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10,000원 달성을 요구했던 노측은 이번 결정이 참사 수준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시청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전문가 세 분과 함께 이 문제 오늘 진단해 볼 텐데요. 위정현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구교현 1대10 운동본부 집행위원장, 그리고 장진나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세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내년 최저임금이 결정되기까지의 과정을 짚어보죠. 제시됐던 이 최초 요구안이 노측은 10,000원, 그러니까 19.8% 인상이었고 사측은 8,000원, 되려 4.2% 삭감하자는 주장이었습니다. 노무사님, 사실 이 입장 차이가 워낙 커서 접점을 찾기 쉽지 않았다는 전망이 우세했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지금 노동조합이 제시했던 노측이 제시했던 19%하고 사측에 제시했던 삭감 4%하고 다 해보면 총 24%의 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엄청난 차이 때문에 당초에 이제 최저임금이 결정되기 어려울 것도 같다. 예.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근로자위원들이 불참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또 공익위원들이 또 중재안을 또 내달라고 얘기도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한 자릿수 인상을 이제 제시하는데 수정안을 예. 제시하는데 저희가 합의를 했었고요. 그리고 2차 수정안으로 노측이 8,880원, 사측이 그러니까 근로자 측 위원이죠. 예. 근로자 측 위원이 8,590원을 제시한 것에 대해서 오늘 오전까지 이제 회의를 계속하다가 참석 인원 27명 중 15명이 사용자 측인 안 8,590원을 90원에 찬성을 하면서 결국은 오늘 지금 발표된 8,590원으로 최저임금안이 저희가 통보가 되었죠. 네, 알겠습니다. 개략적인 오늘 새벽 상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구교현 위원장님께서는 지난번 저희 방송에 나오셔서 말씀을 좀 해주셨었는데 이 최저임금 10,000원 달성 어떤 의미로 좀 봐야 하는지 다시 한번 좀 지난번 방송 때와 더불어서 짚어주시죠. 예, 두 가지로 좀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굉장히 심각한 나라인데요. 이거는 IMF에서도 지적할 만큼 심각한 상태입니다. 네. 대한민국은 OECD 나라들 중에서도 임금 격차가 미국 다음으로 심각한 나라고,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사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 상위 10%에 계신 분들이 전체 사회 부의 절반 이상을 또 가져가고 있는, 이것도 OECD 최고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다 빼고라도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이 격차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되는 것인데요. 예. 지난 2년간의 효과를 봤을 때 사실상 최저임금이야말로 이 양극화를 조금 줄일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생계비 문제도 있습니다. 저임금 노동자들 수도 OECD 최고 수준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복지가 굉장히 빈약한 상태입니다. GDP 대비 복지 지출을 11%밖에 하지 않는데 다른 경제 수준이 비슷한 나라들은 20% 정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 상태에서는 최저임금은 또 유일한 수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임금 10,000원은 노동자 개인에게도 사회적으로도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10,000원 달성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위원장님께서 본인의 입장을 좀 두 가지 측면에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위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1차 수정안에 대해 좀 여쭙고 싶은데요. 이 노측이 9,570원, 이 사측이 8,185원으로 각각 한 발씩 양보를 지금 했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 경영계가 최저임금 삭감 입장을 고수하면서 노동계가 강도 높이에 앞서 좀 비판을 했던 상황인데 그런 뭐라 그럴까요? 줄다리기에 대해 좀 막판 이 상황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결국은 양자 입장과 서로의 상황에 처해 있는 괴리가
기본적으로 컸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 노동계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대선 공약으로 나왔던 그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고수할 것이냐, 예. 그걸 현재 어떤 경제 상황으로 볼 때도 빨리 그 부분을 달성을 해놓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 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10,000원 달성이 이제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그런 어떤 초조감과 또 불안감이 현재 존재하고 있었고, 예. 반면에 이제 사용자 측에서 볼 때는 특히 이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어떤 급격한 어떤 임금 상승, 뭐 이번까지 합치면 대략 한 2년, 3년 정도에 한 30%가 넘는 임금 인상이 이루어졌습니다만, 예. 그 부분은 이제 이 단기간에 흡수하기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라는 어떤 측면에 있어서 특히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이 현재 그 심각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는 그런 어떤 인식을 기반으로 깔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인식의 갭이 크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도 상당한 정도의 그런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삭감하는 최저임금 제도에 반하는 것이다. 이 노동자의 생명줄이 끊어지는 일이다. 이게 뭐 노동계 기본 입장이었는데 위원장님께서도 기본적으로 시각이 좀 같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 사용자 위원들 중에 이제 가장 다수가 들어오시는 경총의 예. 태도를 저희는 정말로 다시 한번 이해를 할 수가 없는데, 경총은 지난 2007년 이후로 최저임금 동결을 매번 주장해 왔고, 그분들이 내신 자료를 쭉 보면 대단히 안타깝게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근거도 비슷합니다. 그냥 숫자, 연도수만 달라지고 근거도 예. 매일 비슷하고 매년 비슷하고, 영세 사업자들 문제 때문에 최저임금 올리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경총에서 영세 사업자들을 위해서 무슨 어떤 대책, 입장을 내놓은 것이 있는지 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되려 예. 경총의 회원사들 중에서는 골목 상권에서 영세 사업자들 잡아먹는 유통 대자본들, 요식업 대자본들이 회원사로 있죠. 그래서 이런 상태라면 사실 예. 경총은 정말 이기적인 어떤 집단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아닌가. 정말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좀 제고해 주시기를 정말 간곡하게 바라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무사님께 좀 여쭙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이 지난 2년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이 영세 소상공인과 저임금 노동자, 소위 말한 이 을과 을의 싸움만 부추긴 게 아닌가. 또 이번에 좀 속도 조절론이 돼서 10년 내 최저 인상폭이 됐지만 올해까지 치면 결국에는 33%는 올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노무사님은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지금 33%가 오른 것처럼 이제 두 자리 숫자가 급격하게 오르면서 예. 결론적으로는 굉장히 소상공인들이나 영세 사업주들한테는 많은 그 부담이 생긴 것은 사실이고요. 예.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결국은 이러한 그 일자리가 또 줄어드는 부분들은 영세 소상공인들의 일자리였거든요. 예. 여기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또 근로자들의 또 일자리는 줄어들면서 아르바이트로 수입을 얻어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저소득 근로자, 네.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또 삶이 굉장히 어려워지게 되면서 결론적으로는 이 그 두 그 영세 소상공인, 예. 그다음에 저임금 근로자들 모두 다 어려워지게 된 결론이 초래가 됐다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 교수님,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대한 이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 이 소주성에 대한 비판도 지금 이어질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처음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이 나왔을 때는 결국 이제 몇 가지 이제 전제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전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단기간의 성과가 좀 나와야 된다는 그런 어떤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간의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예. 2년 동안에 이제 첫 해 2018년에 이제 16.4%, 그다음 2019년에 10.9%의 어떤 임금의 급격한 어떤 성장이 있었습니다. 아니 증가가 있었습니다만, 이게 결국은 소비로 이어지고 소비가 이제 기업의 다시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런 기본적으로 선순환 구조라는 게 2년 3년 안에 나타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최저임금의 인상이라는 그런 어떤 적으로는 인상 정도로는 소득 주도, 그러니까 소득 즉 임금의 주도하는 성장은 안 된다는 게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서 일정한 한계에 직면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제 소득 주도 성장이 선순환으로 가려면 기업이라든지 글로벌 경제라는 게 성장의 이제 궤도에 올라야 되는 전제가 또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글로벌 경제에서 특히 한국 경제가 굉장히 심각한 어떤 위기 상황이라는 것들은 많은 지표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 전제, 즉 임금이 오름으로써 경제가 선순환 구조로 들어가고 기업이 성장하고 다시 그게 임금의 상승을 불러오는 이런 선순환 구조의 전제가 깨졌기 때문에, 그럼 근본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소득 주도 성장이라는 그 전제 자체를 재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게 된 거죠.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올해 속도 조절이 되면서 소주성이 힘을 잃게 된 건 좀 당장으로서는 표면으로 나타나는 좀 효과인 것 같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그 전제가 지금 깨져 있는 상태에 된 거죠. 그리고 향후에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기는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결정된 이 내년 최저임금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 텐데 먼저 이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의 말 오늘 좀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어려운 경제적인 여건에 대한 우리 자신의 정직한 성찰의 결과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정직한 성찰의 그 결과 우리가 직면한 현실을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의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노무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최임위가 전원회의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으로 지금 8,590원으로 의결을 했는데요. 이게 올해보다 240원, 그러니까 2.9% 오른 수준인데 지금 역대 최저가 맞는 거죠? 정확하게 따지면 최저임금법이 시행이 된 88년 이후로는 세 번째로 낮은 인상률이고요. 예. 10년 내로 본다라고 하면 최저 인상률이 10년 내 최저. 예. 2008년도에 그 저희 외환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최저임금 인상률이 2.8%였고요. 그 이후에 지금 인상률 중에서는 가장 낮은 인상률입니다. 지금 이제 이번 정부에서 또 정부에서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번 최임위에서도 이제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2.9%로 인정을 한 것은 예. 지금 외환위기에 준하는 경제 위기에 있는 상황들을 고려해가지고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사실 최저임금 속도 조절론이 확산되면서 최저임금이 동결 혹은 소폭 인상될 거란 거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이 노측이 제시했던 금액보다 차이가 좀 꽤 큰데요. 뭐 노측 입장에 계시니까 결과를 좀 어떻게 이번에 보셨습니까? 그 노동계에서 최저임금 1만 원을 주장한 것이 요구한 것이 4년 정도 되었습니다. 예. 4년째 계속 요구안이 동결된 상태로 계속 이야기를 한 것인데 사실 노동계의 주장이 지난 4년간 얼마나 반영되었는가를 본다면 사실 뭐 제대로 이것이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 예. 특히나 올해의 결과는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그렇고요. 이게 그 노동계의 요구가 왜 계속 반영되지 않는가를 따져보면 사실은 최저임금 문제는 최저임금 금액의 문제만이 아니고 예. 대한민국 경제의 모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다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저임금을 올리려면 경제 환경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이 문제도 함께 논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걸 논의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금액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계속 현재 있는 상태, 지불 능력이 없고 영세사업자 너무 많고 줄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의과 의 간의 갈등이 계속 재현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한계, 현재 최저임금위원회가 구조적으로 가지고 있는 한계가 또다시 한번 매년 지적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사실은 노동계에서도 협상장에서 최종적으로 8,800 얼마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예. 있는데 애초에 10,000원을 주장하셨잖아요. 그러다가 수정안 내신 건데 사실은 10,000원을 고수하지 못하실 바에는 이게 지금 뭐 협상에서 계속 이렇게 수정안을 내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노동자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이 지지를 받기 어려운 협상 전략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참사라며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제 노동계 분위기는 좀 결정 과정에서 결정이 끝나고 나서 오늘 좀 어땠습니까? 굉장히 뭐 격앙된 상태인데 왜 그러냐면요. 실질적으로 상당히 많이 삭감됐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가가 오르잖아요. 내년도도 물가 오릅니다. 2% 정도 오르겠죠. 그럼 물가 인상률로만 보면 사실상 동결입니다. 거기에 경제도 성장하잖아요. 경제가 어렵긴 하는데 마이너스 성장 아니거든요. 제로 성장도 아닙니다. 성장하거든요. 그 성장률까지 보면 삭감입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늘어났습니다. 예. 올해에 산입되는 범위보다 내년 되면 더 늘어납니다. 내후년 되면 더 늘어나고요. 그것까지 보면 사실은 굉장한 삭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이것은 정말 과연 역대 정부에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매우 심각한 사태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 노동계 입장을 좀 격앙된 분위기를 위원장님의 입을 통해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위 교수님께 이번에는 여쭐게요. 경영계를 대표하는 이 사용자위원 측에서는 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폭을 줄이는 데 있어서 역시 삭감이나 동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는 한편으로는 강한 유감을 좀 표시하고 있는데 사용자 측에서는 좀 분위기가 그래도 좋지는 않죠. 불만이 많죠. 불만이 많지만 그래도 현재 노동계 쪽보다는 조금 난도하는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볼 때 뭐 삭감, 동결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이제 협상 전략의 일환으로 이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요. 대략 예. 한 3% 미만, 즉 2.9%라는 정도의 네. 아주 기본에 그동안 했던 게 보면 뭐 16.4%, 10.9% 2년에 걸쳐서 이렇게 인상이 됐습니다만 거기에 비춰서 볼 때는 아주 낮은 수준의 3%가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표정 관리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3년에 33%의 임금 인상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결국은 기업은 이제 생산성 향상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이제 중요시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예. 즉 생산성 임금의 어떤 인상분만큼의 생산성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이제 단기간에 올리기가 어렵다는 점 그리고 기존에 또 하나는 임금 구조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기형적으로 좀 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급을 떨어뜨리고 수당으로 그걸 이제 보존하는 이런 구조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서 특히 이제 산입 여부가 이제 논란이 되는 이런 상태에서는 기존에 그랬던 모순 문제점들이 한꺼번에 일거에 터져 나온 이런 형상이 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임금 구조의 어떤 전체적인 합리적인 개편이나 이슈하고 더불어서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한국 기업이 어떤 식으로 이런 어떤 임금 상승을 보존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생산성 향상이나 부분을 커버하지 못할 때는 추가적인 임금 인상이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향후에 이제 기업들이 어떻게 그 생산성이나 이걸 이제 끌어올릴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직전까지 상당히 격차를 좁히지 못했던 이 노사 양측이 어찌됐건 인상률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최종 의결을 받지만 경영계 입장에서는 뭐 지금 상황에서 좀 나름 선방했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노사 입장에서 볼 때는 노동계가 훨씬 더 지금은 이제 불만이 많은 결국에는 예. 10,000원이라는 대선 공약이 깨졌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고 사용자 측에서는 그래도 올해 같은 경우는 2년 동안의 그런 높은 그 인상률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는 조금 안도하는 이런 분위기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률 2.9%는 뭐 아까 장노무사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2011년 이후 10년 만에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합니다. 물론 지난 2년간의 인상률과 비교했을 때는 상당히 차이가 큰 모습이고요. 노무사님께서는 뭐 일선에서 근로자들과의 많이 상담을 통해서 이제 상담을 하시면서 체감하시는 부분이 좀 많으실 것 같으니까 이번 결과 좀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뭐 그 근로자 입장 좀 개인적인 의견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이제 노무사다 보니까 예. 근로자도 상담할 수 있고 회사도 상담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근데 이제 좀 객관적인 얘기들을 조금 먼저 드려보고 싶습니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은 10년 정도, 예. 10년 기간 동안 5%에서 한 7% 정도 사이였습니다. 거기 부분에서 굉장히 안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상률이 쭉 이어져 왔는데 2018년도에 16.4%로 오르면서 굉장히 급격하게 인상이 예. 됐단 말이죠. 근데 이 18년도에 인상률이 이만큼 올랐어도 그때 사업주들은 조금 그래도 지불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그래도 좀 많이 올랐구나. 그래도 맞춰 가자라는 인식이 있었었는데 2019년도에 여기에서 10.9%로 인상을 하다 보니 아까 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3%가 오르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 이제는 사업 접어야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셨고 그런 예. 인식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사업주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결론적으로 그냥 뭐 이야기만이 아니고요. 제가 그 KDI 자료를 보니까 예. 2018년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로 인해 가지고 줄어든 일자리 개수가 6.8% 정도였습니다. 예. 하지만 2019년도에는 16.6%가 이 최저임금 때문에 그 일자리가 없어졌고 사업을 접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사업주가 두 번째 해부터 체감하는 느낌이 달라졌던 그렇죠. 그 시기. 예, 그렇죠. 일자리가 16.6%가 최저임금 때문에 없어졌다. 이런 결론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더 올린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뭐 노동조합에서 얘기하는 어떤 또 정부에서 공약했던 이런 것들은 변론으로 하더라도 사업주들이 느끼는 것들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예. 결론적으로는 더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한 산업 전체, 나라 전체에 국가 전체에 굉장한 부담이 됐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처럼 좀 속도조절을 조절하고 가는 것들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바로 옆에 계셔서 좀 이 부분을 직접 여쭤보고 싶은데 노무사님께서 노무사님의 입을 빌려서 사업주들의 얘기를 좀 들으셨잖아요.
이 사업주들의 그 급격한 인상에 대한 입장에 대해서 위원장님은 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 지난 2년간 그리고 뭐 내년도 최저임금까지 다 합쳐서 30% 정도 인상 요것만 딱 떨어뜨려 놓고 보면 예. 굉장히 많이 올랐고 아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이렇게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그 전에는 과연 어떠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 전에 최저임금 수준, 그러니까 2년 전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에 최저임금 수준은 국제적으로 비교했어도 굉장히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지금 이제 2년 올라가지고 OECD 기준으로 대한민국 최저임금 수준이 중간 정도 됐습니다. 2년 그렇게 많이 올라서 대폭 올라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많이 올리지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균 정도 온 거예요. 그렇게 올려서. 그러면 그렇게 올리기 전에는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이었냐는 거죠. 예. 대한민국 경제 수준에서 봤을 때 경제 수준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최저임금 수준은 너무 열악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시간이 너무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결과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일자리 문제 말씀도 이제 해주셔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일자리 줄어드는 영향이 있는데 근데 실제로 보면 그 요새 이제 대기업 프랜차이즈들이 요식업 많이 하거든요. 유통업도 많이 하고. 예. 최저임금 올랐다고 해서 일자리 많이 줄입니다.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이런 큰 기업들이 최저임금 때문에 인건비 부담 때문에 사람들 자른다. 이런 얘기들을 해요. 이거를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 아닌가라는 것 하나와 또 한 가지는 최저임금을 지금 더 올리면 이 일자리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떤 어려운 일자리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런 것은 최저임금을 동결해야만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예. 과연 언제까지 지속이 가능한 일자리인가? 너무 불안정한 상태 아닌가? 이미 숨이 턱까지 차 있는 상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 아닌가? 그러면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죠. 다른 대책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모든 문제가 최저임금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부당한 주장이고 이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누적되어 있는 상태에서 최저임금을 올리니 그것이 확인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확인된 문제를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사실 여러 연구 결과에서도 보면 최저임금 올리면 일자리 줄어든다 이렇게 예. 얘기하죠. 그러면 아니 그 결과는 일자리 줄어드니까 최저임금 올리면 안 돼요가 아니라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으니 그러면 이러이러한 대책을 세워서 이런 부정적인 효과를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한 거죠. 우리 사회가 조금 더 한 발짝 나아가기 위한 결론이 아닐까요? 근데 그런 것들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그 부작용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자체에서만을 찾지 말자. 다른 대체 복지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부분이 도드라졌으니 이런 부분을 함께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장님의 말씀이 좀 있으셨습니다. 위 교수님께는 좀 이 부분을 여쭐게요. 청와대가 이 내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당장 이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을 좀 존중하겠다 이런 정부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렇지만 노동계와 각을 세울 수밖에 없겠다 이런 판단도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현실적으로 지금 노동계를 달랠 수 있는 묘책은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노동계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10,000원이라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걸 이미 판단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이런 상태에서 정부가 특별하게 현재 경제 전반에 걸쳐 특히 이제 임금뿐만 아니라 임금과 일자리 즉 어떤 직업의 이슈까지 결국에는 맞물려 있습니다만 결국에는 임금을 올리려면 즉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어떤 규제 등등으로 인해서 전혀 지금 경제의 어떤 구조 조정이 안 되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이제 노동계가 요구하는 양질의 일자리 그리고 임금의 상승 이 부분에 대한 어떤 현재 뾰족한 대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임기가 끝날 때까지도 이런 현재의 대치 상황은 해소가 좀 어렵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노동계와의 이 경색된 관계는 임기 말까지 지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는데 노무사님께 이어서 이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린다면 노동계를 달랠 만한 좀 뾰족한 수가 지금은 없다고 봐야 될까요?
그 부분을 제가 좀 많이 저도 고민을 해봤는데 예. 특별한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당장 뭐 이렇게 촉한 수나 이런 것들을 만들기는 좀 어려울 건데 근데 예. 굳이 뭐 말씀을 드리자면은 ILO 협약 비준 이런 것들을 좀 빨리 좀 추진을 좀 하고 예. 그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노동계를 좀 달랠 수 있는 방안들을 더 생각해보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봤습니다. 정책 공약 측면에서 이 10,000원 달성이 이번 속도 조절로 인해서 좀 네. 어려워졌으니 다른 대체 수단으로서 아까 말씀하셨던 네. 다른 그 노동계 현안을 좀 풀어나갈 필요가 그렇죠. 있다. 예, 예. 그런 얘기를 해주신 걸로 좀 이해를 하겠습니다. 유 교수님, 이 상황에서 최저임금 추가 감속이 가능한가요? 어떻습니까? 추가 감속이라고 생각하면 이제 동결 또는 뭐 1%, 2%뭐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네. 이거는 뭐 올해 경제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상황이 호전이 되는가 예. 아니면 더 악화되는가. 만약에 더 악화된다고 생각을 하면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 또 최저임금 자체를 정말 예. 1%, 2% 같이 더 떨어뜨릴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노동계하고는 더 이제 어떤 갈등 구조가 심화되겠지만 전반적으로 거시경제를 관리해야 되는 정부 입장에서는 예. 어쨌든 현재 올해의 경제 상황이 어떤 건가, 즉 경제와 기업 상황이 어떤 건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국면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청자 의견이 아무래도 우리의 삶과 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좀 많이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끝번호 7292번님께서 최저임금을 올리자는 분들 다 사장이 돼서 직원들 월급 한번 마음껏 올려줘 보십시오. 그 사장님의 심정이 어떤지 좀 느껴보라는 그런 식의 의견을 좀 주신 분도 계셨고요. 끝번호 1874번님입니다. 임금이 10,000원, 20,000원이면 어떻습니까? 하지만 지금 현실은 이 장사나 공장 모두 일거리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이런 이 현실을 좀 직시해달라 이런 시민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 의견들을 계속해서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 최저임금위원회는 의결된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을 합니다. 노사 대표가 이의를 제기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 재심의를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노무사님, 제가 방금 이 절차를 좀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 결정된 최저임금이 다시 바뀔 가능성 아무래도 좀 어렵겠죠. 현실적으로는 여태까지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양측의 의견이 굉장히 그 격차가 큰 가운데서도 어렵게 지금 조율을 해낸 상태인 예. 거고요. 양 당사자가 이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그 이의 제기를 수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은 또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지금 최종안 나온 것이 그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어렵게 마련한 그 의결된 그 감속 속도가 조절이 감속이 돼서 결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또 뭐 변수가 있냐 없냐 하면서 바꿀 가능성은 예, 그렇습니다.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향후 최저임금위원회의 행방도 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곧 이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등을 논의할 이 제도개선위원회 설치를 두고 검토에 좀 들어간다 이런 소식이 좀 들려오는데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에 대한 필요성 역시 커질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듣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 업종별 차등화 뭐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네, 업종별 차등 적용은 최저임금의 정체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아니 뭐 업종과 규모에 따라서 노동자의 생계비가 달라지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오히려 작은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 소규모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들의 생계가 사실 더 어렵죠. 그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죠. 그런 상황에서 업종별 차등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삭감 혹은 동결을 하겠다라는 의도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지금 헌법에서 보면 국가가 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예. 그런 것의 일환으로 최저임금법을 시행하고 있는 네. 상황인데 그래서 어디에서 일하든 노동자가 어디에서 일하든 이 정도 임금은 받으면서 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그런데 업종별 뭐 규모별 차등 적용이라고 하는 것은 예. 그 정책성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제도 개선을 논의를 해야 된다면 당연히 뭐 지금 저희들의 주장은 반영되기 어렵겠지만 저희들은 이 임금 격차를 어떻게 줄일 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임금 수준 최고부터 최저까지를 놓고 최저임금이 어느 정도면 적정할 것인지 그것을 노동자 평균임금 수준으로 할지 아니면 중위임금 수준으로 할지 아니면 최고임금 대비 어느 정도로 할지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오히려 적정한 최저임금의 기준을 만드는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다. 지금처럼
최저임금 뭐 8,350원이든 8,590원이든 근거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예. 왜 이렇게 결정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2.89%는 어떤 도식을 통해서 산출될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더더욱 문제제기가 되고 더더욱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죠. 차라리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이 적정한지에 대한 대한민국 노동자들의 임금 전체를 두고 어느 정도가 최저임금이 적정한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 교수님께도 마지막으로 이 부분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건 임금이라는 것들을 전제로 할 때는 생활비라든지 즉 삶에 있어서 비용 구조가 전제가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 구조가 지역별로 또는 업종별로 좀 달라져야 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어떤 걸 말하냐면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OECD 이야기를 합니다만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 주별로 최저임금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동부와 서부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많은 생활비가 들지만 중부 특히 농업지대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생활비가 덜 들어갈 뿐만 아니라 생산성 자체도 떨어지게 된다는 그런 특성들이 좀 있는 것이죠. 예.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부가 일관적으로 하나 가이드라인을 정하는 게 아니고 지자체 위임하는 또는 주별로 미국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의 기준이 좀 달라지고 그들이 결정하는 또는 도시별로 달라지는 이런 특성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저임금 자체를 지급자는 하나의 획일화된 정부가 통제해서 하나의 단일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자체는 향후에 좀 개선될 좀 필요가 좀 있겠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공익위원회에 대한 어떤 개선 이런 이제 논의도 나오고 예. 있습니다만 이제 정부가 추천을 하는 어떤 공익위원회를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추천을 하는 이런 어떤 개선안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반대로 자칫하면 또 하나 최저임금 결정 과정이 정쟁화될 가능성, 즉 정치 투쟁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여야가 합리적인 어떤 기준을 가지고 과연 공익적 성격을 가지고 네. 논의할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의문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최저임금의 어떤 근거를 명확해야 된다는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작위로 어떤 자신의 당위성을 가지고 지금 최저임금을 자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물가 상승률이라든지 경제 지표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자체적인 최저임금의 기준이 객관적으로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객관적으로 이 점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무사님, 앞서 두 분의 생각을 좀 들으셨을 텐데 업종별 이 차등 적용 부분 마지막으로 같은 질문인데요. 차제 논의를 정부가 해 나갈 때 좀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됐으면 하는지 제도적으로 자본을 좀 줄이기 위해서 이런 갈등 국면을 줄이기 위해서 제도적 보완책이 어떤 부분이 좀 필요할지 좀 짚어주시죠.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지방에 이런 부분들을 좀 위임하는 것들도 방법일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예.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나눈다든지 업종별로 이거를 차등 적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논의를 시작했고요. 이런 것들은 더 논의가 진행이 충분히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들은 이번에도 봤듯이 노사 공이 모여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 데이터를 두고 충분한 논의 끝에 이제 결정이 되어야 되는 건데 아직 지자체든 또는 어디든 업종이든 뭐 산업이든 여러 군데에서 이런 부분들을 논의할 수 있는 저희가 그 역량이 지금 충분히 되어 있지 않고요. 제도적인 것들도 그런 것들을 정비를 하려고 한다면은 굉장히 많이 복잡하게 저희가 제도 개선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예.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 위원장님께서는 이제 이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법을 어떻게 보면 유명무실하게 하는 제도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지만 지금 2018년도 자료로 보게 된다고 하면은 최저임금을 지키고 있지 못하는 숙박음식업의 그 사업자 비율이 43%입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일관된 어떤 산업이든 모두 다 적용될 수 있는 최저임금을 강요를 하면서 결국은 지불 능력이 없는 숙박음식업 사업주들을 계속 범법적으로 몰아가고 이게 법은 법이지만 실제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유명무실하게 되는 그런 결론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논의를 시작을 하고요. 예. 그리고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역량이 또 충분히 축적이 되어서 결국은 제도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러 가지 의견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